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오늘은 하드타입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드타입 콘택트 렌즈의 피팅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몇 가지 렌즈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RGP라고 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 RGP는 리지드 가스 퍼미어블이라고 해서 딱딱한 산소가 가스가 투과되는 렌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타입 렌즈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드 렌즈, 딱딱한 렌즈죠. 하지만 하드 렌즈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PMMA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이 재질은 우리가 산소 투과율의 단위로 쓰고 척도로 따지는 DK 값이 0입니다. 산소가 전혀 투과되지 않는 렌즈예요. 그러니까 RGP 렌즈와 하드 렌즈는 같지 않습니다. 물론 RGP가 딱딱한 렌즈이기 때문에 하드 렌즈의 부분 집합이긴 합니다만은 구별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RGP 렌즈와 하드 렌즈를 다르다는 것을 소비자분한테 알려드리고 우리가 그만큼 좋은 렌즈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외에 한 가지 말씀 짧게 더 드린다면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원서나 외국 서적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 리지드라는 딱딱하다는 단어가 렌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해서 GP 렌즈 이렇게 씁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원서에서 GP 렌즈라는 걸 봤을 때 GP 렌즈의 특징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와, RGP와 다른 건 줄 알고 와, 이런 렌즈가 나왔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RGP 렌즈를 외국에서는 요즘 GP 렌즈라고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6, 7년 전에 저한테 그 RGP 렌즈를 해가셨던 분이 한 7개월 정도 착용하신 후에 눈병에 걸려서 안과를 갔는데 안과에서 렌즈와 전혀 상관없는 안질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렌즈 어디서 했냐 물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학교 앞에 있는 안경원에서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니까 안경사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RGP 렌즈를 처방을 했다. 그거 불법이다. 가서 환불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실제로 환불을 받으러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불 안 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고소한다고 해서 고소하라고 그러고 좀 다퉜습니다. 7개월, 8개월 낀 렌즈를 돈으로 환불을 해달라뇨.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국은 해줬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찾아와서 1시간씩 소리를 질러서 내가 고소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해줬습니다. 약품 가격, 당신이 다 쓴 약품 가격 제하고 내가 감가상각 이런 건 안 따지겠는데 그거는 못 주겠다 해서 렌즈 할 때 줬던 약품값에서 2만원 빼고 나머지 환불해 줬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9년 7월 달에 우리 현재 협회장이신 김종석 협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각 시도지부장님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신 덕에 의료기사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공부를 하신 분은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작년이나 올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그 전에 분들 모르실 가능성이 커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가공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 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다. 물론 약제를 사용한 거라든지 타각적 굴절 검사법 중에서 오토리프렉터를 제외한 레티노스코프나 이런 거 보는 거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콘택트 렌즈가 그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가로 많은데 가로 빼고 그냥 좀 빨리 읽어볼게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 렌즈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해서요. 1.
안경의 조제 및 판매, 그리고 그 다음에 6세 이하는 못한다. 시력 검사하지 말고 처방 받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의 판매, 그리고 여기도 6세 이하는 안 된다. 의사 처방 받아야 된다 써져 있고요. 3. 안경,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 굴절 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우리 업무 범위예요, 이제. 그리고 안경,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 굴절 검사 중 자동 굴절 검사 기기를 이용한 검사. 그러니까 오토 리프렉터는 타각적 굴절 검사 중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따로 빼놔서 썼어요. 그리고 나해서 그 밖의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 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이렇게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판매를 하고 콘택트 렌즈를 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력 검사라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안경원에 저는 하나 크게 써붙여 놓을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 당하면은 봐라, 법이 바뀌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이고 최근에 공부를 안 하시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콘택트 렌즈를 껴서 실명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명이 콘택트 렌즈를 껴서 되려면은 콘택트 렌즈로 인해서 온 안 질환을 방치를 하고, 아파 죽겠는데 빨갛게 충혈됐고 농이 쏟아질 정도이고 아픈데 동통이 심한데 그래도 그 렌즈를 끼고 계속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그 다음도 또 끼고 이렇게 몇 달을 해야지 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 뉴스에서 렌즈를 껴서 잘못해서 실명이 됐다라는 거 아마 다 거짓말일 겁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A 모 씨는 이랬다. 그 A 모 씨 가공의 인물일 겁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시력 교정 수술이나 이런 거로는 실명이 되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안경이나 렌즈를 껴서 실명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 얘기를 했고 이제 콘택트 렌즈 피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콘택트 렌즈 뿐이 아니라 안경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떤 제품을 권할 것인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렌즈를 끼는 게 적절한가, 끼지 않아야 될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끼지 않아야 될 사람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말씀드릴 때도 먼지가 많은 곳에 있는 분들은 어렵다. 그리고 13세 미만으로 관리를 못할 것 같은, 13세 미만이어도 되게 관리를 잘할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해줄게요 라고 한다면 해도 되겠죠. 근데 관리를 못할 사람한테 렌즈를 파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소프트 렌즈 이야기했던 거 외에 하드 렌즈를 해서는 안 될 사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랜 시간 동안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아무런 문제도 없이 끼셨던 분들입니다. 이분이 요번에도 소프트 렌즈를 하러 오셨는데 하드 렌즈를 권하신다면은 그 착용감이란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임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하드 콘택트 렌즈를 끼시는 내내 그냥 소프트 할까? 너무 아파. 이거 돈도 많이 줬는데 가서 바꿔달라면 안 될까? 고민하실 겁니다. 결국은 실패하실 겁니다. 그분이 돈이 많은 분이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 바꿔달라고 안 하시고 그냥 하드 렌즈를 그냥 안 끼지 거기서 그냥 하고 또 따로 소프트 렌즈 사면 정말 우리로선 고마울지 모르겠는데 안 권해야 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각막 난시가 아닌 수정체 난시가 있는 분들입니다. 저의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케라토미터로 제 각막 공률을 측정을 하면은 각막 난시가 1디옵터 정도 있습니다. 난시가 1디옵터 정도 180촉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게 K 값입니다. 근데 AR을 찍으면은 제 AR 값은 마이너스 0.25 180축이 나옵니다.
025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저는 멀리 보는 시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케라토미터로 측정하는 각막 곡률과 오토리프렉터로 측정하는 제 안구, 제 눈 전체의 도수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저한테는 케라토미터로 찍은 각막 난시를 커버하는 수정체 난시가 C-075 정도가 90축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막의 난시와 수정체의 난시가 상충을 해서 전체 난시가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이 RGP 콘택트 렌즈를 낀다면은 RGP 콘택트 렌즈가 각막 난시를 교정하는 원리에 의해서 저는 075의 수정체 난시가 90축으로 도난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 025 난시를 렌즈를 안 끼는 것보다 훨씬 못하죠. 직난시는 050 디옵터 정도까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050이죠. 수정체 각막 죄송합니다. 안구 전체에서 직난시 플러스 마이너스 050 디옵터 정도는 생리적 난시라고 부르고 안경으로 처방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도난시는 적어도 학술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완전 교정을 원칙으로 하죠. 여러분들 안경과학과 재학 시절에 다음 중 완전 교정하여야 될 것은 해서 지금 도난시 골라내는 거 푼 문제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정체 난시가 도드라져서 나오지 않도록, 물론 075 디옵트니까 별거 아니니까 처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에 스페니칼 값이 구면 도수가 많다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페니칼 값이 마이너스 5.00 디옵터, 마이너스 0.50 디옵터, 90축 이런다면 처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렌즈에는 그 하드 렌즈로는 토링 렌즈가 안 나와서 050 디옵터 90축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난시가 적고 이게 비록 수정체 난시라 하더라도 난시가 적으면은 처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피팅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이 각막난시 교정하는 이야기 좀 더 할게요. 네, 피팅에 대한 거는 따로 한번 끊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난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막에서 난시가 있을 수 있고 수정체에서 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 자체가 완전히 구가 아니고 약간은 이렇게 귤처럼 위아래는 좀 작고 옆에는, 그래서 생리적 난시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를 생리적 난시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막 난시가 하드 타입 콘택트 렌즈로 의해서 잡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습니다. 직난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경성과 눈입니다. 각막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 디옵터,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8 디옵터, 죄송합니다. 플러스 이런 굴절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분은 직난시로 2디옵터 정도, 우리가 안경으로 처방할 때 180도에 처방을 하는 S-C표기를 했을 때요, 그런 난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경우인데, 이분이 이런 각막을 갖고 있어도 하드 렌즈를 끼면은, 하드 렌즈가 앞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렌즈는 모든 경선의 굴절력이 같습니다. 모든 경선의, 적어도 바깥쪽은 말입니다. 모든 경선의 베이스 커브가 같아요. 안쪽도 물론 베이스 커브가 같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바깥쪽만 생각한다면 전에 각막은 이렇게 2디옵터의 직난시를 갖고 있었지만은 이 렌즈를 끼면은 난시가 없는 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아래는 렌즈보다 더 평편해서 누액 렌즈라는 게 차는데 마이너스 렌즈 역할을 할 것이고, 양 옆으로도 차는데 걔는 덜한 도수의 누액 렌즈. 얘는 한 3디옵터의 누액 렌즈가 찬다면 얘는 1디옵터의 누액 렌즈가 찰 거예요. 양 옆의 경선은요. 그래서 교정이 되는 거죠. 이 누액 렌즈의 굴절력, 눈물의 굴절력이
몇입니까? 눈물의 굴절력은 물보다 조금 높겠죠. 물이 3분의 4잖아요. 우리가 굴절율. 예, 굴절율이 물이 3분의 4잖아요. 공기가 1, 물이 3분의 4. 그러니까 1.333333. 근데 뭐 눈물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있고 하니까 1.34 정도 된다고 적어봅시다. 제가 정확한 수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막의 굴절률은 어떻게 됩니까? 각막의 굴절률은 1.337이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막이 아닌 이 부분에 눈물이 차도 렌즈와 각막 사이에 눈물이 차는 이 누행 렌즈로 충분히 난시가 교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가능합니다. 조금 얘기 더 할게요. 이렇게 끝내긴 또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렌즈의 피팅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퍼포먼스 또는 쇼 예,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도 제 경험에서 겪었던 일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200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도 그때는 장사가 잘 돼서 직원 선생님을 한번 채용을 했는데 90학번이신가 91학번이신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2003년에도 상당히 한 10년가량 된 학교 졸업하고서 일을 하셨을 테니까요. 베테랑 기사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매장에는 바슈 음식 캐러토미터로 K 값을 측정을 해 각막 공률을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는데 안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마이어상 3개 보이고 이거 뭐 해서 이거 겹치게 해서 만든 바슈 음식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몰라요 하셔서 제가 정말 열심히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전문대학교 안경공학과 졸업하고 매장을 하고 있을 때긴 한데 4년제 안경공학과를 다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수업을 받고 있을 때예요. 어느 날 수업을 받고 왔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고객이 오셔서 하드타임 렌즈를 하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찾으러 오시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환자분이 와서 렌즈를 찾으셨습니다. 찾으러 오실 때도 시험 착용식으로 렌즈를 끼고서 뭐 너무 검색값이 잘 나오네요. 소비자분도 아주 만족하시고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 후 한 2년쯤 있다가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를 직접 하게 됐어요. 검사를 하는데 그 2년 뒤에는 제가 대학원에 아마 다니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수업을 안 가고 있어서 제가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그때도 바슈름식 케라토미터를 측정했습니다. 측정을 하고 시험 착용 렌즈를 씌워드리고 그리고 대개 15분에서 30분 정도 그 렌즈를 끼면 눈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있는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계속 끼시는 분이어서 15분도 채 안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값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쯤 있다가 렌즈가 도착할 텐데 모레쯤 올 텐데 선생님 전화번호 안 바뀌셨죠? 저희 기록되어 있는 번호로 제가 렌즈 도착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러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 오시면은 또 한 30분 정도 여유 갖고 시간 여유 갖고 오시면은 시험 착용 렌즈 끼고 결과가 어떤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뭐 혹시 불편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여자 선생님은 시험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오토 리프렉터를 찍고 결과가 어떤지 시력 검사를 하고 다시 다른 렌즈를 바꿔서 시험 착용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있다가 시력 검사를 하고 다시 시험 착용을 하고 시력 검사라고 해서 3번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렌즈를 했었다. 그분은 그렇게 여러 번 검사를 해주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주는데 왜 당신은 한 번밖에 안 해주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한테 그 전에 계시던 여자 선생님은 이 기계를 잘 못 다루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매장에서 렌즈를 하셨던 분이고 우리 매장 선생님 근무하시던 선생님을 제가 안 좋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끼운 게 너무 검색값이 좋아서 그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못 믿으시면 한 번 더 해볼까요? 해가지고 다른 걸 하나 씌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한 번 더 하고요. 역시 아깝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자신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꼈어요. 시험 착용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구나. 앞으로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렌즈가 제가 잘못한 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검사를 다 하고 렌즈를 씌운 상태에서 렌즈의 움직임도 보고 선생님께서는 렌즈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이 렌즈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을 검사를 하고 전에 꼈던 렌즈 문제 없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로 주문해 드릴게요. 2년이나 지났지만은 여전히 저희는 2년 전과 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쇼가 있어야 되는구나.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분한테 정성을 기울이고 검사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구나. 신경을 써드리는 걸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할 얘기는 테크닉이고요. 오늘 한 얘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